비화폐 경제는 공짜 경제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비화폐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지난 6화에서는 시장 밖에도 경제는 존재한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경제가 반드시 시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가격표가 붙은 거래만 경제가 아니고 영수증이 남는 활동만 경제가 아니며 돈이 오가는 곳만 경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어르신을 챙기는 일, 남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일, 서류 신청을 도와주는 일, 병원에 함께 가주는 일,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일,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는 일. 이런 활동들은 돈이 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삶을 유지시키고 필요를 채우고 자원을 이동시키고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밖에도 경제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오간다면 그냥 공짜로 받는 것 아닌가? 비화폐 경제라면 누군가는 계속 주고 누군가는 계속 받기만 하는 구조 아닌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책임 없이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누군가의 시간과 노동을 무료로 쓰자는 말 아닌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화폐 경제는 공짜 경제가 아니다. 비화폐 경제는 공짜로 가져가는 경제가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는 아무 책임 없이 도움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는 누군가의 선의를 무한정 소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는 누군가의 시간, 기술, 돌봄, 물건, 정보를 가볍게 취급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불하면 그 서비스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돈을 받으면 그 노동은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격표가 있으면 그 물건은 가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지 않으면 그 가치는 쉽게 작아 보입니다. 가족이 아이를 돌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웃이 병원에 함께 가주면 그냥 친절한 일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서류 신청을 도와주면 별것 아닌 도움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나누면 그냥 마음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면 경제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동행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병원에 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없었다면 누군가는 지원제도를 신청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눔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당장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돌봄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는 공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가치를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짜 경제는 대가 없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책임 없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과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화폐 경제는 다릅니다. 비화폐 경제는 화폐가 오가지 않아도 가치가 오가야 한다고 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흐름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짜 경제와 비화폐 경제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짜 경제는 받는 것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연결과 순환을 봅니다. 공짜 경제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기여하는 사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짜 경제는 책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책임 없는 이용을 경계합니다. 공짜 경제는 책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짜 경제는 기록 없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필요와 자원의 흐름을 보이게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번은 급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사람에게만 부탁이 몰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흐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계속되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면 도움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도움을 주던 사람도 지치고 도움을 받던 사람도 미안해지고 공동체 안의 신뢰도 약해집니다. 비화폐 경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계속 부담을 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누가 반복해서 도움만 받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누가 기여할 수 있는데 아직 연결되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어떤 도움은 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필요는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공동의 조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화폐 경제는 공짜가 아니라 순환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사용하지 않는 유아용품이 있습니다. 아기 침대, 유모차, 옷, 장난감, 분유포트, 보행기 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에서는 그 물건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비화폐적 자원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준 사람의 마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건의 상태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도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쓰고 나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순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공짜 나눔이 아니라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됩니다. 비화폐 경제는 이런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물건이 버려지기 전에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되는 것, 한 사람의 남는 자원이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것, 쓰지 않는 물건이 다시 생활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은 공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순환시키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장난 선반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 설정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지 신청 서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옷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 예약이나 행정 전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들은 시장 안에서는 돈을 받고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웃이나 공동체 안에서는 돈 없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이 공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에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경험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집중력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책임도 따릅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에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돈 안 받는 거니까 대충 해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공짜니까 계속 부탁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하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비화폐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치를 가볍게 보는 태도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 정산되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면 제공받는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계약이 있으면 책임의 기준이 생깁니다. 시간당 비용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하지만 비화폐 경제에서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부탁해도 되는지, 어디서부터 부담이 되는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누가 계속 받기만 하는지, 누가 말없이 희생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에는 더 많은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존중이 필요합니다. 비화폐 경제가 공짜 경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렇게나 이용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는 화폐 대신 다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여의 기준, 필요의 기준, 부담의 기준, 반복의 기준, 순환의 기준, 존중의 기준, 조정의 기준. 이 기준들이 없으면 비화폐 경제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계속해야 하지? 왜 저 사람은 받기만 하지? 왜 내 시간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왜 내가 도와준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 왜 필요한 사람에게는 연결되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에게만 몰리지? 이런 불만이 쌓이면 비화폐 경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는 선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눔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보정자가 필요합니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반복 가능한 흐름이 필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나누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도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꼭 같은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를 돌봄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서류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물건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다른 순간에는 기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바로 이 가능성을 봅니다. 사람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은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가능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부족하지만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은 부족하지만 물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은 없지만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는 부족하지만 돌봄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불편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관계와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이 다양한 필요와 가능성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는 가난의 경제가 아니라 관계의 경제입니다. 공짜의 경제가 아니라 순환의 경제입니다. 희생의 경제가 아니라 조정의 경제입니다. 무책임한 나눔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연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화폐 경제의 핵심 원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시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시간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 도와준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누군가의 돌봄은 공짜가 아닙니다. 돌봄은 감정과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노동입니다. 아이를 보는 일, 아픈 사람을 챙기는 일, 어르신을 돌보는 일, 누군가의 불안을 들어주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 누군가의 기술은 공짜가 아닙니다. 수리, 정리, 행정, 교육, 상담, 운전, 정보 제공은 모두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술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누군가의 물건은 공짜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그 물건에는 비용과 시간과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나눔은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누군가의 정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어떤 정보는 누군가가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것입니다. 복지 신청 방법, 병원 이용 방법, 육아 경험, 생활 기술, 지역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자원입니다. 비화폐 경제는 이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루려 합니다. 그렇다면 비화폐 경제는 어떻게 동짜 경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필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자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필요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눔은 낭비가 될 수 있고 도움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여를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은 점수를 매겨 사람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은 흐름을 보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계속 부담을 지고 있는지, 어떤 자원이 많이 쓰이는지, 어떤 필요가 반복되는지, 어디에서 연결이 끊기는지 보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부담을 나누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계속 부탁이 몰리면 그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움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사람, 가능한 시간, 가능한 방식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넷째, 받은 사람도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흐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화폐 경제에서 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미안함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연은 강제 노동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소모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관계를 지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들이 있을 때 비화폐 경제는 공짜 경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무료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가능성을 연결하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화폐 경제는 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이미 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월세를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교통비를 내야 합니다. 식재료를 사야 합니다. 공식적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화폐 경제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필요를 돈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삶이 너무 쉽게 막힌다는 점을 봅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조, 구매력이 부족하면 필요 자체가 무시되는 구조, 시장에서 밀려나면 사람의 가치까지 낮게 평가되는 구조. 비화폐 경제는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니어도 연결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시장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밖의 연결로 완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공동체의 작은 기여로 막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이 가능성을 구조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화폐 경제는 더더욱 공짜 경제가 아닙니다. 공짜 경제라면 그냥 가져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비화폐 경제는 관계가 남습니다. 책임이 남습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순환이 남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남습니다. 공짜 경제라면 받는 순간 끝날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받는 순간 새로운 연결이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도움은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물건은 다 쓰고 난 뒤 다시 순환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돌봄은 언젠가 다른 방식의 기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화폐 경제는 공짜로 사라지는 경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어지는 경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여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화폐 경제는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 서비스가 부족한 것을 이웃의 선의로만 메우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나 특정 사람에게만 떠넘기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화폐 경제는 국가와 시장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과 국가가 보지 못하는 작은 필요들을 더 잘 보이게 만들고
그 필요들이 어디에서 반복되는지 보여주며 공공의 책임까지 더 분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공성도 필요합니다. 투명성도 필요합니다. 기록도 필요합니다. 조정도 필요합니다. 보호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도움은 착취가 되지 않고 기여는 희생이 되지 않으며 나눔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따뜻한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 도우면 좋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가 어느 정도까지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도움은 전문가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은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기여가 반복적으로 소모되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는 공짜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연결입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의 돌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웃의 도움을 그냥 좋은 사람의 친절로만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의 시간을 너무 쉽게 부탁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의 기술을 무료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움을 받은 뒤 그 흐름을 어디론가 이어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받는 사람도 존중받고 주는 사람도 보호받는 구조가 있는가? 기여가 한쪽에만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는가? 필요와 자원이 계속 순환되도록 기록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없으면 비화폐 경제는 쉽게 오해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짜 경제처럼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살아있으면 비화폐 경제는 전혀 다른 구조가 됩니다. 사람을 공짜 노동으로 쓰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의 기여를 보이게 하는 구조가 됩니다.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와 가능성이 순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선의에만 기대는 구조가 아니라 부담을 나누고 조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가격표 없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표 없는 가치를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화폐 경제는 공짜 경제가 아닙니다.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의 시간과 노동을 당연하게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는 화폐 없이도 가치가 흐를 수 있다는 말이지 가치를 함부로 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는 돈 대신 기여와 책임, 존중과 기록, 조정과 순환이 필요한 경제입니다. 누군가의 시간도 가치입니다. 누군가의 돌봄도 가치입니다. 누군가의 기술도 가치입니다. 누군가의 물건도 가치입니다. 누군가의 정보도 가치입니다. 누군가의 경험도 가치입니다. 누군가의 이동 도움도 가치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는 일도 가치입니다. 이 가치들이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화폐 경제는 이 가치를 더 잘 보이게 하고 더 공정하게 연결하고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7화에서는 비화폐 경제가 왜 공짜 경제가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그냥 받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여와 책임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비화폐 경제는 누군가의 선의를 소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와 자원을 조정하고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비화폐 경제는 돈이 없으니 아무 기준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세심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오해를 다뤄보겠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돈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는 화폐 경제를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돈 하나에 모든 삶을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화폐 경제가 왜 돈을 없애자는 주장이 아닌지, 그리고 화폐 경제와 비화폐적 흐름이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비화폐 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 비화폐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